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준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 9일 열릴 기도회의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63회기 3회 정기실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교육연합회가 기독대안학교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015 청소년 기름부음 캠프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준비위원회의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는 8월 9일로 예정된 통일기도회의 주제와 키워드, 순서 등의 구체적 계획을 밝히고 성공적 개최를 염원했습니다.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준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 9일 개최될 기도회의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대표 준비위원장 소강석 목사, 실무위원장 조성기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황수원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 등이 참석해 기도회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최대의 동원된 그 모습도 아름답지만은 정말 개척교회 모두가 공감대를 이루고 한국교회가 좀 하나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진정성 있는 이런 기도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준비위는 기도회 주 설교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형훈 목사가 맡게 되며 이외에 예장합동, 예장통합, 감리교에서 1명씩 총 3명의 설교자가 추가로 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7에다가 숫자적인 개념을 맞춘 것은 광복 70년, 그래서 7,000명의 조직위원, 7,000 연합성가대 구성, 7개 키워드, 여러 모습들의 70의 7개념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에 일본 교회 지도자가 함께 와서 참회와 용서, 화해 자리가 있겠고 저희 쪽에서는 조고위원회 초청도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 밖에 준비위는 이번 기도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기도회 당일 헌금은 대북 지원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는 오는 8월 9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민족의 희망 분단을 넘어 평화통일의 새날 주소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이번 기도회가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평화통일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지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63회기 3회 정기실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실행위에는 8개월가량 교회협 활동에 불참했던 예장통합 관계자들이 참석해 교회협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첫발을 뗐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회협 정기실행위원회에 예장통합 관계자들이 참석하면서 교회협과 예장통합 간의 화해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지난해 총무선출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양측은 갈등 봉합을 위해 그간 대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만나 서로의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교회협 대화위원장 전병근 목사는 대화를 통해 좋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보고하며 예장통합과의 갈등을 잘 해결하고 이를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좋은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습니다. 사과하면서 한국교회 하나로 봉합하면서 한국교회가 연합운동도 잘하고 에큐메니컬 운동이 한국교회 전체에 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전기로 만들자 하고 예장통합체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교회협 황용대 회장은 매끄럽지 못했던 총무선출 과정과 이로 인해 형제교단인 예장통합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총무선거에서 협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어서 형제교단인 통합 측에 상처를 주었던 점을 한국교회협의회 회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한국교회 에큐메니컬 운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황 회장은 대화 과정에서 예장통합이 교회협에 제기한 몇 가지 사안을 향후 제도개선위원회에 넘겨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통합 측 대표로 발언한 손다링 목사는 일련의 사건으로 한국교회에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금의 대화 과정을 좋은 결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총회에 소상히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참여를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의 하나로 생각했고 또 이 대화의 과정들이 다 교단 안에서 좋은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역할을 다할 생각을 합니다. 약 8개월 만에 화해의 물꼬를 튼 양측은 악수와 포옹을 나눴습니다. 한편 이날 실행위에서는 평화조약 체결 행정청원 건의와 2015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성수의 건 등이 논의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정현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 일어선 기독교 교육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안교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보다 전략적인 기독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공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교육연합회에 따르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현재 170개소에 달하지만 최근 정부의 교육시설 실태 조사와 행정제재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기독교교육연합회는 기독대안학교 설립인가 정책 세미나를 열고 기독대안학교의 설립과 올바른 운영 방향을 살피는 한편 시설 인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세미나 첫 발제자 손원영 교수는 신앙교육 대신 종교학을 가르치게 한 국가주도 의무교육의 확산이 사학의 자율성 축소와 신앙교육의 정체성 혼란을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교육 체제가 강화되면서 사학의 자율성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지금 이제 역사적 현 주소라는 거죠. 특별히 학생을 선발하는 문제. 이거 임의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교과 과정을 편성하는 그 편성의 자율성의 문제. 이게 잘 안 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독교 대안학교가 생겼지만 과거 기독사학에 비해 사회 공공성 기여도는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기독대안학교가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 공공성 회복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학들이 우리 한국 사회 공공성 혹은 사회성을 위해서 기여해온 전통이 있다. 그리고 이 전통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거니까 국가에서나 혹은 국민들이 함께 공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계속하면서 그러면서도 사학이 갖고 있는 특수성 이거를 우리가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편 이날 모인 회원들은 기독대안학교의 사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이미지 개선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이들은 국제화 교육에 쏠려 있는 현재의 교육 방식을 진로 및 직업체험 교육과 역사 문화체험 교육 등으로 다양화하고 새터민과 다문화 가정, 저소득 자녀를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공인혜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북한 사역단체들과 연합해 북한 선교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북한 선교를 점검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콘퍼런스 진행을 맡은 미래목회 포럼 이우상 목사는 북한 사역의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여러 단체가 연합했다며 이번 콘퍼런스는 전문가들이 북한 사역의 구체적인 방향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 오성훈 목사는 최근 들어 북한 사역은 연합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물질적으로만 지원하는 사역이 아닌 복음적인 사역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북한 사역 전문가들의 토론회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오는 8월 14일 서울 종교교회에서 열리며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이관우 목사, 북한연구원 조기현 목사 등이 참석해 사역에 대한 미래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광림교회가 제27회 호랩산 기도회 참석 가정을 대상으로 제2회 소망사진관을 개소했습니다. 광림교회 젊은 가정공동체 청장년부 주관으로 개소된 제2회 소망사진관은 같은 날 열린 27회 호랩산 기도회 참여 가정을 대상으로 기획됐습니다. 청장년부 담당 백남선 목사는
교회는 추억의 공동체이자 기억의 공동체라며 온 가족이 새벽 기도회에 참여한 믿음의 기억을 사진으로 남겨 각 가정이 작은 교회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소망사진관을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회 소망사진관은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광림교회 청년부 소속 명용인 형제가 촬영을 담당했으며 구매를 원하는 가정에 한해 액자에 담긴 사진을 판매했습니다. 판매 수익은 모두 인도네시아 유치원의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해 참여 가정에 무슬림 국외 선교를 장려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상계 감리교회가 2015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은혜의 세대를 준비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서는 청소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홍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사역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청소년을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여기가 어쩌면 대변혁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한국교회 어렵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무언가 해야 된다. 그 시작점이 청소년 사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는 다른 연합수련회와는 달리 학생들의 비전 설정에 중점을 뒀습니다. 내적 치유와 회복, 비전의 발견 프로그램을 통해 내면 깊은 곳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특히 캠프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부 교사들을 위한 강의도 마련했습니다. 학생들과 직접 부대끼며 사역하는 교사들을 올바로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에 가졌던 생각과 습관을 버리고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또 캠프가 끝난 후 꼭 하고 싶은 비전도 생겼습니다. 교회에서도 막 찬양하고 막 율동하는 거 좀 부끄러워하고 막 좀 남들 앞에 서기 좀 부끄러운 성격이었는데 여기 와서 다 같이 찬양하고 막 춤추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기도 모임을 이끌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졸업하고 나서 없어졌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저희 학교에 기도 모임이 없으니까 다시 만들고 싶어요. 2015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는 오는 8월 2일까지 열리며 청소년 사역자 홍민기 목사, CCM 아티스트 유은성 전도사 등 청소년 전문 사역자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3.1교회가 전병훈 목사 관련 사건 해결을 위해 구성한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팀이 전 목사 사건과 관련 Q&A를 7월 28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3.1교회는 전병훈 목사는 이미 사임했는데 왜 면직해야 한다고 말하나요 등의 Q&A를 게시한 이유에 대해 사건의 진실을 바로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중 성도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내용을 게시판에 올려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가 지난 7월 28일 재단이사 9명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신임이사는 원당교회 유선모 목사, 새누리교회 김정훈 목사, 대구 북성교회 김신길 장로 등이며 기존 이사들의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총신대 재단이사는 기존 안명한 목사, 김승동 목사를 포함해 모두 11명입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가 오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오산 한신대에서 2015 생명보든 캠프를 개최합니다. 캠프에는 연극과 체험행사 등 다양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성돈 교수, 라이프 오프 장진원 사무총장 등이 주요 강사로 나섭니다. 참가자들은 자원봉사 10시간 인증서와 무지개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굿네이버스와 BMW 코리아 미래재단이 오는 8월 7일까지 빈곤가정 아동지원 프로그램인 2015 여름 희망나눔학교를 진행합니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희망나눔학교는 문화체험, 특기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빈곤가정 아동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